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 한 분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는 것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높이 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와 실천이야말로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요양원을 설립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현황과 분석, 노인학대가 무엇이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신문과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학대 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노인학대 발생 현황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무려 16,071건이나 됐습니다. 이중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5,243건이나 되는데요. 3건 중 1건은 노인학대로 판정날 만큼 노인학대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의무신고자와 비신고 의무자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어르신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다면 왠지 이상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를 발견한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신고 의무자라고 합니다. 2019년 학대 사례 5,243건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77건이며 비신고 의무자는 4,366건, 83.3%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대부분이 비신고 의무자라는 것입니다. 비신고 의무자를 분석해 봤더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지킴이단과 경찰관 등 관련 기관이 3,358건, 친족 386건, 학대 피해 노인 본인이 358건, 타인이 259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로 신고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통계적 특징이 있는데요. 비신고 의무자인 80%가 이미 인지가 있는 사람, 즉 해당 행위가 노인학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노인학대 신고는 어디에 했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학대 사례 절반에 가까운 사례가 112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서면에 의한 신고가 49%, 전화 신고가 46.8%, 나머지는 직접 기관을 찾아가 대면 신고한 것입니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상당수는 여성 노인인데요. 전체 학대 사례 중 여성이 75.8%, 남성 노인이 24.2%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인학대 행위는 누가 많이 할까요? 이번 조사에서 학대 행위자의 70%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30%였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자의 아들이 31%, 배우자가 30%였는데 이 밖에도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의 경우가 74%, 스스로 학대한 경우가 3.5%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18.5%였습니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인데요. 전체 중 약 85%를 차지합니다.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활시설 약 9%, 복지관 등 이용시설에서 2.5%, 공공장소 1%, 병원의 경우도 약 1%에 가깝습니다. 노인학대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경우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약 42%,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27%나 차지합니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학대 행위자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한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또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경제적 부담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학대 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 갈등, 스트레스, 그리고 실직 등의 문제가 노인학대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족 관계와 환경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학대 행위자 간 갈등이 가장 높고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그 다음, 경제적 어려움이 마지막을 차지합니다. (2020년 12월) 주간보호센터를 다녀온 어르신은 정강이에 있는 철과상은 10cm 정도의 손톱 자국처럼 보였는데요. 다음날 아버지를 목욕시키던 어머니가 아들을 급히 호출해 확인해 보니 아버지 바깥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유관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40대 사이가 같은 집에 사는 70대 장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 여자가 진짜 짐승보다 못하네 등의 막말을 했다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까요?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이처럼 어르신을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성적 학대는 시설과 지역사회 또는 가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적 학대는 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처럼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간병인에게 전 재산 5천만 원을 뺏겼지만 돈을 도둑맞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3년 전부터 간병인은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돈을 꺼내갔습니다. 네, 이처럼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는 필요한 생활비, 치료비, 그리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시설에서는 어르신에게 물이나 밥을 적게 드리거나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방임에 해당하는데요. 이처럼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방임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노인학대 유형으로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는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로 집에서 멀리 여행 갔다가 어르신을 두고 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위 어르신을 사실상 유기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